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여기 이제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테마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담보 책임하고요, 임대차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잡다한 걸 다 없애버리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매매를 하죠. 매매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매매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유상계약 기억나요? 유상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쌍무계약하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요, 매매는 유상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을 때 대가관계요.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알겠죠? 그럼 이것만 세 개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매매에서요, 유상계약과는 매매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정을 해요. 우리가 법을 봐봐.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는 다 유상계약이고 둘 다 쌍무계약이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요, 매매에다가 다 유상계약과 쌍무계약 하는 것을 다 적고, 교환에다 또 다 적고, 임대차에도 똑같은 내용 또 말만 바꿔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바꿔서 또 다 적고 그러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에다가 모든 걸 규정하고 유상에다가 뭘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죠. 준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매는 뭐가 나왔죠? 매매 여기서 보면 매매 대금이 나와. 매매 대금. 우리 방금 봤죠? 뭘 봤죠? 해약금 봤죠? 해약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 이렇게 받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하면 이게 뭐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과 같이 연관돼서 다 규정을 하고 이것들을 교환하고 임대차에 뭘 한다? 준용을 해.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말이 뭐냐? 교환에도 뭐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해약금에 관한 것, 담보 책임, 동시액, 위험 부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임대차도 다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요? 임대차, 여러분, 혹시 해약금, 계약금 있어, 없어요? 임대차, 월세. 여러분, 월세 할 때 계약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대차 할 때요, 보증금 3,000에 월세 50이다? 그럼 3,000이니까 원금이 얼마죠? 여기 10%가 얼마죠? 300이죠? 300 여러분요, 계약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차에도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에도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X5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매매에서 이제 담보 책임 빼고 나머지를 이제 보잔 말이죠. 첫 번째 이제 뭐죠? 매매 대금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다 있는데 먼저 과실 수치를 한번 보잔 말이죠. 과실 수치거든요. 이 과실을 수치한단 말은 이때의 과실은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법정 과실을 주로 보죠. 우리가 부동산이니까요. 법정 과실은 뭐가 있죠? 월차임이죠. 월세 있죠? 이 월세를 뭐란다? 법정 과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월세.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뭐 받는 거? 이자. 돈 빌려주고 뭐 받는 거? 이자 받는 거를 과실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것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뭐다? 인도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뭐다? 매수인. 이렇게 인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한테 집을 넘겨줬어. 그럼 넘겨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넘겨받았으니까 월세를 누가 받아야 돼요? 매수인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요, 7월 1일요, 잔금을 준 거예요. 잔금 1억을요. 잔금 1억. 그러면요, 자기는 5월 1일 넘겨받아서 월세 받아먹고 7월 1일날 잔금을 주면 그러면 몇 달 있으면 손해가 몇 달을 이익 봐요? 2달 이익 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람은 월세를 받아먹고 인도받은 날부터 잔금 1억에 대한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이렇게 줘야죠. 이자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요, 이 사람이요, 등기를 줬어요. 등기. 2월 1일날 등기. 그럼 등기는 월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차임하고. 알겠죠? 등기는 필요 없어. 등기는 무조건 매도인이에요. 등기는 하든 말든 무조건 매도인이에요. 그럼 여기요, 3월 1일 날이요, 잔금을 줬어.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요, 이 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뭘 받았으니까? 잔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잔금 받기 전까지 누구다? 매도인. 잔금 받고 난 후는 누구다?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인도예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인도하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 이렇게요. 인도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받았다. 이렇게. 항상 인도가 기준이에요. 인도하기 전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 매수인, 인도하기 전에 잔금이다. 매도인, 잔금 이후는 매수인. 인도받고 난 다음이다.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인도받은 날부터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죠. 등기는 절대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이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한다? 등기를 하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의 건물이요, 이렇게 저당이 잡혀 있어. 저당권이 잡혀 있는 이 집을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요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 이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잔금을 받으면서 그냥 등기만 해줄 수 없고 저당권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하면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요. 그럼요, 저당권 등기 말소하죠. 이 저당권 등기 말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저당권 등기 말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 매도인이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해요? 누가 부담한다? 이것은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용이. 자, 여기 등기죠.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 누가 부담한다? 여러분, 이건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이런 봐봐요. 을이 잔금이죠. 그럼 봐볼까? 잔금이 없어서 이 사람 잔금 1억을 대출받았어요. 대출받아서 잔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요?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 여기 을이 부담하죠. 그럼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해요? 갑이 부담하죠. 왜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원칙은 갑이 부담하는데 실제 실무상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을이 부담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문제. 왜요? 을은요, 자기가 돈 없는 거요, 은행 가서 이자 빌려서 돈을 갚으면요, 이자를 자기가 내는데요. 을은 자기가 이자를 내는데요. 그런데요, 등기 비용은요, 누가 부담해? 또 자기가 부담해요. 자기는 잔금을 줄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서 내면 이자를 자기가 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갑은요 어떻게 되죠? 갑도 당연히요, 여기서 뭘 한다? 비용 있죠? 이 비용을 주면은 갑이 당연히 비용을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 비용을요,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누가 부담해요? 을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을이 실무상 누가 부담해요? 실무상 을이 부담하고 있다.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무상은 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비용을 알고요. 그 다음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 측량비용이 있죠.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측량비용은 갑하고 을하고 부담하는 거예요. 측량비용. 그 다음에 여기요, 중개비용이요.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갑하고 을이 부담하죠. 알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매매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잖아요. 2월 1일이요. 그 다음에요, 2월 1일 계약하고 여기 4월 1일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잔금을 딱 주려고 그래. 잔금 1억을 주려고 했더니요, 이 건물에 1번 가처분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가처분. 그 다음에 여기요, 2번 여기요,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요. 알겠죠? 이렇게요. 여기 가처분이 들어오고요. 가처분이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가처분 들어왔죠? 여기 뭐가 들어왔어? 가압류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가처분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가처분 이 집 팔 때 말하면 이 말이죠. 내 거다 이 말이죠. 한번 가처분이라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을은요, 돈을요, 잔금 1억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압류는요, 피해보전 채권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얼마가 지금 위험해요? 3천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일단 얼마나 주고요? 7천만 주고 3천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요, 계약을 했다 해서 내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을 바로 봐봐. 교환. 이러면 교환하고 매매하고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환하고 매매. 교환은 뭐냐면, 교환은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교환은 금전 빼고 나머지 재산권을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재산권이 뭐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채권이 재산권이에요. 물권과 채권이 재산권이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 어제요, 기출문제 이제 다른 데서요, 나온 기출문제를 하나 풀다 보니까 해설을요, 뭐라고 써놨냐? 뭐더라?
주택 임차권은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은 뭐냐면, 무슨 법에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요. 이런 보면, 이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상속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재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여기 물권이 뭐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여기 채권은요? 채권도 여러 개 채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또 이거 뭐, 또 주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서로 다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알겠죠? 그런데 금전은 안 된다잖아요, 지금 교환은.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매매는 그럼 뭐냐? 매매는 뭐가 매매냐면 재산권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 이렇게 돼 있어. 대금. 여기는 대금하고 재산권을 바꾸는 것이고, 여기는요 금전 빼고 재산권을 바꾸는 것이고, 금전 빼고 여기는요 대금만 주는 것이고. 그럼 매매는 뭐냐? 이 건물이 만약에 1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죠? 돈을 주죠. 이 돈을 줄 때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1억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완벽하게 대금 1억으로 주는 것을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금전은 안 된다잖아요. 금전 빼고 된다잖아요. 그럼 뭐냐? 이게 지금 갑이죠? 갑이 이거 1억짜리잖아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바꾸는 거예요. 토지하고 맞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가 9천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억짜리인데 그럼 교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 얼마를 더 얹는다? 1,000을 더 얹은다며. 1,000을 더 얹어. 알겠죠? 이 1,000을 뭐란다? 보충금이다. 이런 말이죠. 보충금이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100%요 돈으로 주는 것을 대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100%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는 9천이죠. 9천이고 여기는 뭐죠? 1,000이잖아요. 알죠? 1,000만 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 돈으로 준 게 아니죠. 땅을 주면서 부족한 만큼만 채워준 거죠. 이런 것도 뭐로 본다? 이런 것도 교환으로 본다 이 말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매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저기 교환계약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럼 여기 보면 뭐가 있죠? 1,000만 원 보충금 줬죠? 이 보충금도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해주고 을도 갑한테 토지를 등기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토지는 했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안 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안 줬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주지 않았죠? 그럼 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이 사람보다 1,000만 원 주지 않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하고 계약을 얼마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해제해 버릴 수 있어요. 해제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큰 문제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여기 토지를 주니까 토지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우리는 계약은 뭐냐면 유상계약이죠. 그다음에 무슨 계약이다? 쌍무이자 쌍방의 의무를 부담하죠. 그다음에 뭐다? 불요식이죠. 일정한 방식이 없어도 되죠. 우리는 낙성계약이야. 낙성인데 우리가 교환계약은 물건을 주니까 이것을 잘못해서 요물계약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요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다? 유상, 쌍무,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교환은요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외국 나가면은 뭐죠? 돈 환전해요 안 해요? 환전하죠? 여러분 환전하는 것은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환전은요 똑같은 가치와 가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환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교환은 뭐죠? 금전은 뺀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 원화를 베트남에요 동으로 바꾸는 것, 그거는 교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환이 안 되는 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어. 2개가 나왔단 말이죠.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 일을 완성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일을 완성할 의무 또 하나가 뭐냐면 노무 제공. 노동력은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내 노동력 재산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환매를 봐. 교환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교환은요 독자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사례 문제로만 나와. 나중에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사례 문제. 근데 사례 문제가 딱 나왔는데 교환이라고 나왔다 해서 교환으로 읽으면 문제 못 풀어.
교환으로 딱 나오면 문제는 무조건 뭐로 있느냐? 매매로 읽고. 왜? 교환하고 매매하고 임대차는 다 똑같죠. 법적 성질이. 그냥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로 그냥 교환을 매매로 다 해서 읽으면 똑같아. 매매에 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환매는 뭐냐? 환매. 환매는 여기 뭐가 안 된다? 법정지상권이 안 되죠?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거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환매는. 자, 결론적으로. 자, 환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이 1억짜리가 있어. 그 1억짜리인데 을한테요 돈을요 2천만 원을 빌리고 싶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사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 그런데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요 이 집 경매가 돼버리잖아요. 경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뭐라냐? 2천만 원에 매매를 해. 매매를 해. 1억짜리 2천만 원을 매매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 매매니까. 그럼 이 을한테 집을 넘겨주고 등기까지 줘. 그럼 등기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요 1억짜리 2천만 원 팔았잖아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요 갑이요 을한테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걸 환매라고 그래. 우리가 이러면 혹시 순환한다 들어봤죠? 순환 돌고 도는 거잖아요. 빙빙 도는 거. 팔았다가 다시 가져오니까 그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어때요? 부동산은 5년 안에, 동산은 3년 안에 다시 사오면은 갑은요, 봐봐요. 이 을은 집을 자기가 넘겨받았으니까 집을 여기서 뭘 받죠? 이자를 받겠죠? 이자. 아니야, 뭐죠? 월세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갑은요,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으면 뭐를 지급해야 돼요? 이자. 근데 이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 매매대금 이자하고 과실은 뭔 걸로 봐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뭔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봐. 그래서 이자 안 내죠. 이자와 과실은 뭔 걸로 봐? 상계한 것으로 봐. 상계는요 퉁친 것으로 봐. 그러니까 갑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면 이자 못 내면 나중에 경비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퉁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됐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봐요. 여기요. 이제 환매는 이렇게 해서 환매하잖아요. 그러면 환매는 5년, 3년이죠. 이 5년, 3년보다 기간을 넘으면은요, 어떻게 된다? 5년, 3년으로 단축이 돼요. 5년, 3년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요, 한 번 기간을 정하면요, 연장이 안 돼, 연장. 이게 아주 중요해. 연장 안 된다. 시험에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기간에 만약 정함이 없다. 기간에 아무 정함이 없어. 환매만 하고 아무 말이 없어. 그랬을 때는요, 몇 년이 된다? 5년, 3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정함이 없으면 5년, 3년 연장 안 되고 넘으면 몇 년이다? 5년, 3년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뒤에 여러분이 환매 나와요. 환매 몇 페이지 나와 있죠? 170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알겠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환매가 뭐냐? 그럼 봐봐. 여기 안 봐봐. 환매가 채권자, 청권자, 무권청권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죠. 자, 1번 갑이죠. 자, 2번요. 2번 을한테 이렇게 팔아. 을한테. 갑을한테 팔아. 얼마에 판다? 1억짜리 얼마에? 2천에 팔아. 2천에 팔면서 뭐냐면 봐요. 여기 2번이죠. 2, 1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갑한테요. 여기 환매 특약 이렇게요. 환매 특약에 등기 언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요. 환매 특약을 해. 만약에요. 나중에 하면 절대로 환매가 아니에요. 동시에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요. 여기서 하면서 뭘 한다? 여기서 기간은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 환매 대금도 등기를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매 대금은 뭐가 하면 되느냐? 원금이죠. 원금하고 플러스요 매매 비용을 포함해서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 의리하게 봐. 내가 집을 샀어요. 1억짜리 2천에요. 그런데 몇 년 안에 다시 빼앗기게 생겼어? 5년 안에 다시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빼앗길 거 등기하면 등기 비용 들어가죠? 알죠? 취득했듯이 일단 등기했으니까 취득이죠? 취득세 나오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을 내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모든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하는 거죠, 갑이.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원금 2천하고, 그 다음에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을 등기를 딱 해놔. 그걸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 환매 대금은요, 기간을 등기하다 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갑이 을한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5년의 기간을 했는데 을이요, 돈이 궁해서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어. 그러면요, 을이 이것을요, 3번 병한테 팔아도 돼요. 그럼 병이 이 집을 딱 살려고 등기부를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환매특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환매특약은 뭐냐? 등기가 기간을 언제까지다.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은 얼마다.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딱 규정이 딱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걸 보고 있으면 사죠. 비록 이 건물은 얼마짜리죠? 1억짜리죠? 아무리 1억짜리라고 할지라도 얼마만 주고 산다, 이놈도? 2,100만 원만 주고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왜? 나중에 갑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2,100. 그러니까 딱 매매대금이 우리가 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뭐 3,100만 원 아니에요. 올라가든 폭락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만 준다? 2,100만 주고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4번이요,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환매했으니까 집을 사오겠죠? 사올 때 을한테 사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유자한테 사오는 거예요. 얼마만 주고? 2,100만 주고. 막 이놈이요, 병이 갑한테 속아가지고 1억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건 네 사정이고, 등기가 얼마로 돼 있어? 2,1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2,100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이걸 우리 부기등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물권법부터 강의할 거니까요. 다시 배운단 말이죠.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공식법도 나올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봐봐요. 갑이요, 갑이 다시 이걸 사오는 거죠. 환매권을 행사하죠. 갑이 뭘 행사한다? 환매권을 행사를 하죠. 그럼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봐봐. 내가 뭐라 그랬죠? 물권적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이다 얘기했죠. 지금 갑은 지금 현재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여기서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고? 을이고. 을이 지금 갑이한테 팔았잖아요. 갑이한테 팔았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또 중요해.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다음 이걸 뭘 한다? 부기 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매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환매 대금하고요, 여기 상계는 언제나 상계하고 언제나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뒤에 보면 환매 교환에서 170페이지 한번 봐봐요. 170페이지. 자, 환매라고 이러면 나와 있죠? 환매는요, 뭐라 나왔죠?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죠? 그 다음 뭐가 안 된다?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연장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자와 가실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로 본다? 상계약으로 본다. 환매대금은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다. 알겠죠? 그럼 언제 한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알죠?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매가 아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오른쪽에 1, 2, 3, 4, 5로 한번 봐보세요. 1번 뭐죠?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동일하면 동시에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2번요. 매매 계약에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 박스에. 종된 계약 이제 다 나왔어. 종된 계약 박스했어요? 박스했어? 자, 그다 써. 위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종된 계약은 3가지가 있어. 3가지. 첫 번째 써요. 첫 번째 종된 계약 뭐가 있어요? 보증금 계약. 보증금.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계약금.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지금 방금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환매. 환매가 뭐죠?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종된 계약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종된 계약이 3개. 보증금, 계약금, 환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환매대금 먼저 대금하고 매매비용이죠?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하고요. 4번은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5번요. 약정기간을 초과한다. 초과. 초과 몇 년이다? 5년, 3년으로 단축이 되고. 6번 하나 써. 6번 써가지고 뭐라 쓴다? 환매기간은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연장을 못해요. 아시겠죠?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지금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환매다,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재밌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요. 문제요. 한번 보죠. 환매에서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346페이지 문제 좀 한번 봐봐요. 346 문제 좀 한번 봐봐. 346페이지 문제 좀 한번 봐봐요. 자, 346페이지 문제집 봤어요? 자, 그럼 보시면, 자, 185 매매 및 환매 간의 서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환매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랬는데 환매권 줄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요. 그래서 형성권, 환매권은 형성권이면서 재산권이에요. 형성권이면서 재산권. 그러면 환매권은 형성권이면서 재산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46페이지 346 양도할 수 있다. 자, 일신 전속적 줄고요. 이런 말을 봐봐. 일신이 뭐예요? 일신? 봐봐. 일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만 이 말이죠. 오직 나한테만 있는 거. 봐봐요. 우리 애들 있죠. 우리 애들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지. 나 혼자만. 옆집 총각이 나도 친권자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잖아. 그것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간단히 그걸 일신전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권은 나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재산권은 다른 사람도 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도 있고 믿어서 상속할 수도 있고 가등기는 안 돼요. 환매는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란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매매계약의 무효는 계약의 무효 환매특약 줄고 매매계약 줄고 꼭 환매특약 줄고 매매계약을 뭐란다? 주된 계약이요. 주된 그 다음에 환매특약을 뭐라고 그래요? 종된 계약. 주된 계약은 종된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무효면 종된 계약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알겠죠? 자, 3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것은 아직 환매 가능하시고 3, 4, 5는요 나중에 봐야 돼요. 자, 186을 봐봐요. 186. 자, 환매하고 왜냐면 봐봐. 1번에 문제가 뭐라 나왔죠? 매매 및 환매라고 나왔죠. 1번의 문제 185번의 문제가 매매 및 환매라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환매가 양이 너무 적으니까 환매만 가지고 문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꾸 환매는 곁다리를 거쳐. 매매하고 환매, 매매하고 교환, 환매하고 교환, 환매하고 임대차 이렇게 곁다리 거쳐.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오리지널을 보면 186을 봐. 186은 뭐라 나왔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동시에. 환매에서는 무조건 이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환매권 보류를 등기 동그라미. 여러분 등기를 해야 뭐가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하죠. 등기가 없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요.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언제 해야 돼? 동시에 3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은 몇 년이다? 7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이 된다? 5년. 4번은요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환매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환매의 경우는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법정 지상권 할 때 또 한 번 설명해요. 알겠죠? 5번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 줄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환매 대금 줄고 써요. 거기다가 매매 대금 플러스 비용, 매매 대금 플러스 비용 이렇게 자, 189로 봐봐요. 189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환매 특약은 언제 한다? 매매 계약과 동시.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매매 계약과 동시. 그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2번요.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줄고 거기. 그 다음에 줄고 매매 대금과 줄고 맨 끝에 매매 비용을 합한 것 이렇게. 환매는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요 이게 동사인지 부동산인지 어떻게 알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의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5년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5년이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죠? 그래서 5년인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났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왜요? 동사인지 부동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4번은요.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 아까 말했어요. 절대로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요.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가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줄과 환매 기간 내 줄고 바로 옆에 가운데 환매 대금을 제공, 딱 그 한마디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 장이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는데 이런 봐봐. 교환 보면 지금 봐봐요. 교환은 지금 다 지금 뭐로 됐죠 지금? 교환은 지금 딱 보면 다 사례 문제로 돼 있죠. 판례 사례 문제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런데요 교환은 봐봐요. 우리가 교환을 몇 개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이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간단해. 이런 문제는 뭐로 읽어버리면 된다? 매매로 읽어버리면 그래. 매매로. 알겠죠? 그래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으려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럼 놔두고 어디로 보냐? 그 다음 장 봐. 350페이지요? 350페이지 봐봐. 지금 이런 교환 한번 봐봐. 198하고 199로 한번 봐봐. 얘들 지금 다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 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다 곁다리 이렇게 거쳐. 왜? 자기 혼자는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요? 환매와 교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양이 너무 적으니까. 1번 한번 볼까요? 환매 기간 줄고요. 맨 끝에 연장하지 못한다. 맞죠? 자, 2번요. 교환계약은 유상계약 줄고요. 매매 후 규정이 준용된다 줄고요. 준용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옆쪽에다 한 서너 개 쓸 거예요. 첫 번째 매매대금. 두 번째 계약금. 세 번째 담보책임. 네 번째 항변권. 항변한다면 항변권. 다섯 번째 위험하죠? 위험 부담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됐죠?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3번요. 매매계약과 줄과 동시에 동시에 해야지 뭐라고 했죠? 환매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지 않는 환매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자, 4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주고 소유권에서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우리가요, 교환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야죠.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바로 옆에 주식은요, 이것도 재산권이죠. 그래서 교환계약이죠. 5번요.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OX 등기가 뭐다? 등기가 봐도 대항력이죠. 등기가 대항력. 199는요 1번 2번만 봐. 나머지는 임대차니까. 1번 보면 뭐라 나왔죠? 교환계약은 계약이죠.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 맞죠? 자, 2번요.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뭐랬죠? 우리가요. 교환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 매매대금, 계약금, 담보 책임, 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러분 다시 어디를 보시냐? 자, 강의 노트 담보 책임을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담보 책임 164페이지 164 담보 책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담보 책임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담보 책임은요, 여러분 이것을 다 강의를 다 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먼저 들어.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먼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원래 여러분 담보 책임 어디만 보면 되냐? 166페이지 한번 봐봐요. 166페이지만 보면은 담보 책임이 끝이에요. 166페이지만 보면 담보 책임이 끝이라고. 알겠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알겠죠? 이 표 하나만 보면 돼요. 이 표 하나만. 이 하나만 암기하면 되는데, 이 표 하나를 암기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누구죠? 갑의 거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여기 을이요, 누구죠? 매도인이죠? 을이 이것을요, 병이 누구냐? 매수인이죠. 그래서 여기요,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죠. 을이요, 갑의 것을 병한테 계약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남의 집을 계약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못 해줘.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등기 가져와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등기만 못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못 해주면 병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못 가져와줘.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우리는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을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래서 항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에요. 알겠죠? 뭐라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누구한테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는 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있어.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바로 전부 타인의 권리죠. 지금요, 이 을은요, 100% 남의 것을 을한테 병한테 팔았잖아요. 을이요.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요. 됐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용어를 익혀야 된단 말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은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2월 1일날 계약할 때 100평을 을한테 계약을 했어. 땅 100평을요. 그런데요, 3월 1일날 측량을 해요. 측량을 딱 했더니, 측량을 했더니, 여기가 몇 평이냐? 100평이에요. 100평. 그런데 문제가 뭐냐? 100평 안에요. 100평 안에 여기 30평이요. 30평이 병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이렇게 쭉 이걸 나한테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값도 이게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았죠.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에 30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가 토지라든가 특히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임야는 측량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우리 보통 임야 같은 거 보면 경계할 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산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요? 저 꼭대기는 뭐 보이지? 소나무. 여기 바위 보이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알겠죠? 이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측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야 측량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임야 있죠. 산에 있는 임야 이쪽에 있는 땅들 이렇게 할 때 보면 옛날에 아주 좀 아무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토지 이게 강의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측량하는 것은 이제 자기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군대에서 이렇게 땅 찾고 길 찾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군대에서 독독법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하나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군대. 저는 군대를 가다가 잘 모르겠어요. 군대 가다 보면 이렇게 길 찾아가고 이런 게 있나 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것이 아마 그 군대에 무슨 교본에 뭐가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참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임야 같은 거 측량 조금 어렵죠.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도 원래는 측량을 해서 팔아야 되죠. 근데 측량하지 않고 팔았을 때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남의 땅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내 땅이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먹고 있거나.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 30평, 일부죠, 일부. 일부가 뭐죠? 말을 이해하라. 내가 말한 것은 30평이 병 것이다. 이 말이죠. 갑의 것이 아니고,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악의는 알고 있었단 말이고 선의는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100평 중에 30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을이 알면서 샀느냐? 그러면 악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알면서 샀느냐? 모르고 샀다 그러면 뭐가 된다? 선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선의하고 악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따지냐? 계약 체결 당시. 체결할 당시에 이 을이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샀느냐? 매수인은 악이. 모르고 샀느냐?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냐? 선이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모르고 샀냐? 알고 샀냐? 이 말이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됐죠?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진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저 보는데, 그러면 여기 측량을 3월 1일 날 했어? 3월 1일 처음에는 몰랐는데 3월 1일 측량했더니 30평이 병일 것을 알았어.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악이냐? 아니에요. 여전히 선이에요.
여전히 선이라고. 왜냐하면 선이 아기는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중에 알았어도 여전히 선이라고. 처음에 몰랐으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뭐라 나오냐? 선인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을 이 악인은 계약을 체결한 한 날이 언제죠? 여기요 2월 1일이죠. 한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날하고 한 날은 완전 달라. 그럼 봐봐요. 악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뭐죠? 안날이죠. 여기서 안날은 뭐예요? 언제부터요? 안날은 3월 1일 이게 아니고, 우리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죠? 그럼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누구한테 사가지고, 병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남의 것이 3원이라 남의 것이 하면서 알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병한테 몇 번 찾아가겠죠. 찾아갔더니 병이 안 판다고 그래. 최종적으로 나 더 이상 이제 팔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게 바로 5월 1일에 대해 말이죠. 5월 1일. 이 5월 1일을 뭐라 한다? 최종적으로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우리가 안날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취득해서 이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그날이 언제다? 5월 1일. 이것을 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니까 어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선인은 좋게 하고 악인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인은 계약을 체결, 항상 악인은 한 날로부터 1년이고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요 일부 타인의 권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량 부족 또는요 여기요 일부가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일부가 멸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2월 1일 날이요 3층 건물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요 2월 3일 날요 일부가 불타버린 거예요. 일부가 불탔어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요 여기 이걸 불탔는데 그것을 숨기고요 2월 5일 날요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2월 5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일부가 뭐가 됐죠? 일부가 멸실이 됐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량 부족. 여기 보면 수량 부족은 갑이요 100평을요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요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측량을 딱 하니까 3월 1일 날이요 측량을 딱 하니까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측량을 하니까 100평이잖아요 100평 속에 남의 것 30평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병한테요 비싸게 사가지고 등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측량해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100평을 등기를 해 줄래야 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니까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을 등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100평을 등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이게 큰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수량 부족이에요. 그럼 수량 부족이면 이 을은 반드시 선인 경우,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선이와 악인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가 선이죠. 선의 경우는 여러분요 1년 안에 계약을 체결해. 1년 안에요 뭘 할 수 있냐? 대금을 감액해달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 1년 안에 그걸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그러면 이 1년은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왜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온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렇게. 왜? 여기요 수량 부족은 선이만 할 수 있고 악인은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이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수량 부족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선이란 말, 악이란 말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이건요 편적이 무조건 70이라고 해서 수량 부족 그러면 큰일 나. 여기요? 여기 몇 평이요? 100평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1억 원에 삽시다. 1억에 샀는데 측량이가 70평이야.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그럼 뭐를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량 부족은 어떻게 해서 얘기하느냐?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 쭉이요? 여기 지금 수량 부족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평당, 항상 중요해. 평당. 이것을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어. 그런데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런데 100평이 아니고 70평이더라 이 말이죠. 이럴 때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수량 부족이란 말은 평당 100만 원. 이거 뭐라고 그래? 평당 10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래? 아파트 분양이잖아요. 이런 아파트 분양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평당 얼마? 이렇게요. 그래서 이 평당 얼마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고 그러면요. 등기부에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나는 1억 아니면 절대로 안 팔아요. 알았으니까 나한테는 파세요. 그래서 1억에 샀단 말이죠. 청량하니까 70평이에요.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지 알겠죠?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슨 문제는 안 돼요? 담보 책임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죠? 담보 책임은 반드시 무슨 말을 써야 돼요? 평당 얼마.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평당 얼마 이것을 수량을 뭐라 한다?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머지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이런 봐봐. 용익이란 말이 뭐죠? 사용하고 뭐 한다? 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그것을 용익이다 이렇게.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용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요, 이 용익권의 제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그럼 뭐가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용익권의 제한은 여러분 이런 거 아주 많죠. 우리나라는요.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집에 1층이요. 을이 지금은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요. 나는 갑한테 말했냐? 을이 먼저 병이 집을 사면서 매수인이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을을 내보내라 이랬단 말이죠. 을을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 집 사겠다. 그럼 이제 갑이요 을을 찾아가죠. 나 집 팔 건데 나갈 거냐? 그러면 아니 기한이 남았는데 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 비용 줄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나갈 거냐? 그럼 우리는요 어차피 6개월 뒤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비용 드니까 비용 준다고 하니까 미리서 나간다 하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얼마를 준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냐? 한 30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요 100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둘이 생각만 해. 말을 않고 서로 누가 말을 꺼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꺼내니까 그걸 말을 꺼내가지고 어때요? 계약서에 딱 써야죠. 언제까지 반드시 방 뺀다. 만약에 방 안 빼면 내가 그날부터 하루에 얼마씩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이걸 써야 돼 원래는. 왜냐면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나가요. 나간 사람 본 적이 없어. 알겠죠? 항상 돈을요 똑바로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가본요 이제 은폐한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5년 사는 사람인데 나도 잘 아는데 나간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5년 살았다니까 이 사람 믿죠? 근데요 5년이고 뭐 필요 없어요. 갈라지면 남인데요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얼마 들고 들어와? 100만 원 주고 들어오죠? 이 사람요 갑자기 들어눕죠. 방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그렇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이제 갑이죠. 왜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을이었어. 이 사람이 집 다 팔고 계약했잖아요. 이 사람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이 사람 못 나간다면 이 사람 갑이죠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 없죠. 돈인데.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50만 원 더 줘보죠. 꼼짝 않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100 더 주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이긴 척하고. 알겠죠? 내가 그러면 집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나가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방 다 구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끝내 협의가 안 된 경우가 있죠. 서로 이제 싸우고 욕하다가 내가 너 옛날부터 성질이 나쁜 건 알았지만 이제 끝났지 이제. 알겠죠? 그럼 이 사람 안 나가죠. 그럼 이 사람이 짐 싸들고 들어왔는데 여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그래. 이런 부동산 하면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부동산 하면. 그러니까요 부동산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 계약서 한 장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요 어차피 내 돈 들어가요. 그럼 뭘 한다? 집주인이 이 사람이 아니 중개업자 당신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만 손해 볼 수 없어. 그러면 계약 안 한다 하면 이제 중개업자 중간에 이제 난리가 나죠. 누구한테요? 매수인한테요? 죽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래? 자기 중개 수수료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거 더 버텨가지고 그 사람 돈 이사비용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고생 실컷 하고 욕 엄청 얻어먹고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임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집 하나요?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써놓으면 되죠. 알겠죠? 반드시요 명도 확인서 해가지고 언제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돈은 얼마를 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찍어주고 어디로 입금시킨다. 왜? 이사 가자마자 입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다 또 써야 되겠죠. 만약 명도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그러면요 이 사람 하루에 이상 가면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알겠죠? 그러면요 열흘이면 얼마가 되고 500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일단요 잠잘 때는 없어도 이제 밖으로 서울역이 자더라도 나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명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체 상금으로 얼마씩을 지불 한다. 딱 써야 돼. 100만 원 정도 쓰면 더 깔끔하죠. 알겠죠? 계산이 더 쉽고요. 알겠죠? 열흘이면 1000만 원이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안 나간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 다 나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준다고 꼭 합의를 해야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합의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로 해, 말로. 적당히. 알겠죠? 이랬을 때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 행사요. 그럼 저당권의 행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 행사. 저당권이 봐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집 중에서 전세하고 저당 안 잡힌 집 있어요? 다 잡혔어. 알겠죠? 전국에. 그러니까 전세, 저당 다 잡혔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그 집에 있는 것을 알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돈 빌려서 저당 잡았는데 돈 못 갚아서 경매됐다 하더라. 이런 말, 내 평생에 2번 이상 들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다른 데서 하고 노니까 날마다 경매당했대. 하고 노니까. 다른 친구가요. 와가지고 남편이요. 친구 동창회 모임 가가지고 걔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당해서 다 쫓겨났대. 이혼했대. 이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이 있잖아요. 같은 동에서 누가 경매당해서 쫓겨나갔다. 이걸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요. 그걸 2번 이상 들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저당권이 다 잡혀있는 아파트인데 언제나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나는 그 집에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알면서도 선이다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당권의 행사는 여기까지는 봐봐. 여기까지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선이 악이를 따져 안 따져?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이 말이죠. 매수인은 선이 악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샀다 해서 언제나 경매를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럼요. 여기 이제 봐봐. 여기서 이 건물이요. 얼마짜리냐? 5억짜리요. 갑의 건물이 5억짜리요. 여기 을이죠? 을이 보면 주택가를 사는 계산할 때 보면 30억, 100억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여기 5억이죠? 5억인데요, 이 을이 계약했죠.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미 A라는 사람이 저당이 잡혔어요. 저당이요, 1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월 1일이요, 나는 3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제3취득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돈을요, 5억을 다 주는 경우가 있고, 1억을 빼고 4억만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1억 빼고 4억만 줬다는 말은 이 사람은 매매대금 다 줬어, 안 줬어? 다 줬어, 안 줬어? 다 준 거죠. 왜요? 내가 1억을 끌어안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1억 원을 자기가 끌어안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을은 4억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4억만 지급하고 1억을 자기가 끌어안기로 했으니까 5억인데 집이요. 그러면 4억만 지급해도 잔금을 이행한 것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을이요, 돈 1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을이 돈은 1억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됐어. 경매되면 을은요, 갑한테 쫓아가가지고 너가 책임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5억짜리를 4억에 사가지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자기가 책임을 못 져가지고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지 시험에요? 여기 나와요. 피담보 채권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했다. 1억을 공제했다.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지금 얼마죠? 지금 여기요. 5억을 다 주고 샀어.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저당은 얼마 잡혀있는데? 1억이 잡혀있는데 5억을 다 주면서 너가 1억 갚고 등기 말소해라 이 말이죠. 등기 말소해라. 돈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이 돈을 다 못 갚았어. 또는요 5억에 계약을 하고 일단요 이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당권 등기 말소한다고 해서 중도금 3억을 줬단 말이죠.
3억을 받고 이 사람이 등기를 뭐죠? 등기를 말소를 안 해가지고 뭐가 된다? 중간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가 많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을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을이요 갑한테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을은요 지금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악이어도 쫓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줬으면 그 돈으로 1억을 갚고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알았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경매가 된 경우 있죠. 처음부터 이건 진짜 열받는 거죠. 알겠죠? 근데 내가 일단 내 앞으로 일단 등기를 했어. 우리 앞으로 일단 등기했어. 그랬는데 중간에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소유권을 받는다. 소유권이 상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5억 다 주고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요 돈 갚고 등기 말소 할 거니까 지금 등기 말소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돈 다 갖고 등기 말소한 줄 알고 잔금을 다 입금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기망제 사기죠. 사기. 사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요. 그 돈을 다 줬는데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겠죠 보통?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봐봐요. 등기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 아니에요. 가등기. 봐봐요. 여기는 저당권이 잡혀있는 집에 대해서 사가지고 등기했죠. 여기는요 1번 갑이죠. 여기요 2번요 여기 을 가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3번 병이 샀다 이 말이죠. 병이. 알겠죠? 여기는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샀고 을이 등기했고 여기는요 가등기가 된 걸 병이 샀죠. 그런데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 소유권이 없어졌죠. 여기요 가등기가 있는 걸 병이 샀는데 이 을이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라죠. 그래서 없애졌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등기에서 없애죠.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요 가등기가 된 집을 샀어. 저당권이 된 집을 샀어. 경매로 없어져. 본등기로 없어져. 똑같은 거죠. 알겠죠? 이랬을 때요 이 병은 갑한테 576조 책임을 물을 수 있어. 567조 저당권 행사.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1억 때문에 내가 경매를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얼마를 준다. 얼마를 1억을 대신 갚아야지. 1억을 대신 갚아야지. 5억인데 그럼 내가 돈 얼마 주고 산 거죠? 6억 주고 산 거죠. 그럼 1억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봐봐 출채라고 그래. 출채란 말이 뭐죠? 재산이 나갔다. 날출자. 재산이 나간다. 주머니에서 나갔다 이 말이죠. 엉뚱한 놈이. 그러면 그 돈을 내가 1억을 더해서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돈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갑에게. 그것을 출제 비용 상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걸 저당권 행사.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분요 집을 사고 팔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첫 번째로 전부가 남의 것일 수 있구나. 두 번째요 일부만 남고 여러분요 땅에는 이게 정말 경험 많아.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수량이 뭐하다? 부족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0평을 했는데 측량하니까 80평밖에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용익권능.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내가 집 사가지고 이사 갔더니 아직도 전세권자가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자가 안 나고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저 집에서요. 그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중도금 주면은 자기가 그 돈으로 다 맞고 등기 말소한다고 했는데 돈을 줬더니 말소를 안 해가지고 경매가 중간에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 그 집이 구멍이요 천정이 있잖아. 지붕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지금부터 따져. 물건 알겠죠? 자 물건의 하자. 여러분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다. 여기서 하자가 뭐냐? 이 하자는 객관적 하자다 이 말이죠.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객관적 하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강의실이요 공부하기에는 딱 좋아 보이는 온도인 것 같고 좀 여기서 난방을 틀면요 덥고요.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좀 춥다고 또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의실 온도가요 어떤 분은 춥다고 느끼죠. 그럼 그분한테는 이 강의실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분은요, 상당히 마일드해요. 자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쾌적성이 있으니까 가장 최상 상태예요. 공부하기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강의실이 더워요. 더워도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더우면 공부에 집중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인 거예요. 가장 최상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원 학생들은요, 그래도 뭐죠? 좀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좀, 이제 다 이렇게 좀 착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7월달 돼봐, 7월달. 7월달 되면은요, 여러분요, 이제 문제가 되죠. 7월달 되면 어때요? 난방 틀 때는 괜찮아. 누가 싸운 사람들, 지금 난방 틀 때 싸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방 뜨면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요. 뭐냐면, 난방기가 바로 그냥 입으로 들어가지고 입을 버리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난방을 트니까 목이 말라가지고요. 목이 성대 결절이 와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 강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요, 이게 계속 비비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아침에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요. 저녁에 가도 힘들고요. 그럼 여기 보면 편도가 항상 붓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편도 볼 일은 없어요. 왜요? 시원하니까요. 이게 시험으로 목이 마르가 그러지 않는데 학생들끼리 이제 싸우죠. 학생들끼리요. 어떤 사람들은 한여름에요, 파카 입고 와요. 에스키모. 알겠죠? 자기는 춥다 이거예요. 추위를, 이게. 근데요, 파카 입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갱년기라고 하면서 나는 더우니까 빨리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뭐, 그럼 누가 이기냐,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알겠죠? 보통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죠. 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겠어요? 최대한 참아봐.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 같은데 이제, 원주학원 했을 때는 뒤에 선풍기가 있었는데요. 한 분이 꼭 에어컨을 틀고 또 선풍기를 또 트는 거예요. 자기 덥다고. 근데 그분이 좀 말빨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딱 이렇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또 어떻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도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 하자가 있죠. 여름에 파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죠. 이 건물은. 그렇잖아요. 더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폭발하면 더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더 큰 하자가 있지,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못하죠. 그걸 주관적 하자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하자를 따져. 그러면요, 에어컨 뒤에 옆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검사 성적서가 있어. 냉방 능력은 몇 칼로리고 뭐 있잖아요. 전기세는 얼마 들어가고 효율등급 얼마가 쭉 돼 있죠. 그 상태의 성능이 나오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그 상태의 성능이 나오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 상태의 성능이 안 나오면 하자가 있다. 그걸 객관적 하자라고 그래. 그래서 검사 성적서라든가 카탈로그 등을 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하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 작년에 기억이 나왔죠? 확대손해요. 확대손해 이렇게요. 이 확대손해란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천장에 구멍이 뚫리죠. 그럼 빗물이 새죠. 그러면 천장만 고장된 게 아니죠. 밑에쯤에 있는 벽지들 다 젖어 안 젖어? 젖죠. 그걸 확대손해라고 하죠. 확대손해가 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 알겠죠? 이거 있어야 돼. 확대손해. 그럼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이요, 전보리도 빚했으니까 빨리 수리해달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또 수리 안 해가지고 또 난리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요, 비가 샌다가 샜을 때 했다 해가지고 다시 벽지 한번 발랐어. 그리고 주인이요,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인이. 그때 이 사람이 뭐라냐? 언제 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좋다. 그래, 나 맞벌이 하니까 낮에는 우리 집 남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 나 원치 않는다. 하지 마라. 그럼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일단 밤에 한번 봐봐라. 밤에 갔더니 밤에는 우리가 퇴근해서 쾌적한 생활 공간,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고? 뭐 나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책임지 앉아? 앉아. 그러니까 수리에 대해서 학대손해는 의무도 위반해야 되지만 잘못이 있어야 돼. 나는 수리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수리를 못하게 막았어. 그러면 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이것을 확대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이런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매도인이나 집주인은 여러분 천정에 뚫린 것이, 지붕이 뚫린 것이 매도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비행기가요, 잘못해가지고 오물통 하나 터뜨려가지고 지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새가요, 독수리가 그냥 모르고요, 새가 조그만 거 하나 있으니까 지붕이에요. 그거 잡는다고 그냥 뛰어내리다가요, 거기 거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붕을 박아가지고 지붕이 뚫릴 수도 있고, 아무튼 무슨 짓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죠. 잘못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 매수인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이 잘못이 있어.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매수인도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과실상계는 뭐가 과실상계냐?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참작해서 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 무과실이도 책임을 지니까. 과실은 보면 여러분요, 뭐가 과실이냐? 교통사고에서 보면요, 아침부터 오니까요, 교통사고 났더라고. 큰 트럭하고요, 뒤에 승용차고요. 근데 승용차가요, 여자분이신데요, 그분이요, 아무튼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위에서 안 내리나 봐요. 뭐 때문에? 사고가 난 거냐, 아니면 빵빵 그런지 잘 모르겠어. 삿대질 하면서 막 앞에서요, 작게 대놓고 막 하고 있는데, 남자는요, 이렇게, 문이요, 닫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여자는 대단해 보이죠? 일단요, 위를 보고 삿대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 보면, 우리가 이 잘못이 있으면, 이런 접촉사고, 보험회사에서 접촉사고, 요즘 이제 그걸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됐죠, 보험회사요.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 뭐예요? 무조건 주행주면 일단 6대4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죠? 누가 쫀다 보면 7대3 이렇게 되죠? 0이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나요? 이런 봐봐. 나는 차선이란 게 왜 있죠, 차선이란 게? 차선이니까 나는 이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얘가 들어와서 박았어. 아무리 주행 중에도. 그럼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6대4냐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표준을 못 정하니까 지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매수인이요, 이렇게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과실을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도요,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뭐냐면, 학원 가다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요,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회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핸드폰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앞에 차가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틀어야 되니까 빨리는 안 가죠. 천천히 가는데 앞에를 이렇게 통 찍었어요. 세차가 했는데 앞에 문이 있죠. 문 이쪽에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문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툭 찍었는데 아무튼 툭 소리가 나면서 멎었어요. 멎었는데 여기서 여자분은 가만히 있고 남편분만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명함을 줬어요. 명함 줬으니까 내가 강의 와야 되잖아요.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명함에다 썼어. 100% 책임 이렇게 써가지고, 왜냐면 내가 잘못했잖아요. 써가지고 명함을 줬거든요. 줬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네 삼성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삼성이고 나는 그때 뭐였더라? 어디였는데? 아무튼 자기 부른다니까 불러라. 근데 나 시간 없으니까 나 100% 책임이니까 이거 명함 놓고 가면 안 되냐. 아니 가면 어떡하냐고 난리치. 그래가지고 학원 1시간 정도 늦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그럼 끝이죠. 명함 줬는데 그다 써줬어. 그러고 100% 책임 이렇게. 그럼 됐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앞에 또 사람이 탔으니까. 그리고 얘기했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래. 그러시면 병원 가서 꼭 해보시라고. 보험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삼성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오더니 둘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이렇게 틀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나는 100%라고 써줬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오더니 나한테 뭐라면 적어도 여기서 아마 이렇게 했으면 일단 6대4인데 7대3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뭐냐면 우리 그 보험회사도 전화했거든요. 이쪽 오니까 좀 와서 빨리 하자.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는 좀 늦게 온다. 삼성은 정말 왜 삼성은 좀 빨리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좀 자기 지금 어디 좀 또 있으니까 지금 오면 금방 온다 그랬는데 좀 늦게 왔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왔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저쪽에서 지금 6대4, 뭐 7대3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강의 시간 너무 늦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저쪽에서 6대4라는데 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한테 또 이러는 거야, 이쪽에서. 그럼 알아서 얘가 둘이 해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난 이제 왔어. 이제 우리 보험에서 왔으니까. 왔는데 저쪽에서 그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 밤에. 아니, 그냥 처음에 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처음에 해준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지금 강의를 1시간이나 늦어가지고 욕 먹은 걸로 보상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하니까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 6대4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그럼 자기 와이프 병원에 입원하겠대. 하시라고, 그거. 그건 하셔도 된다. 그것은 왜냐면 보험돼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6대4인데 보험하면은 자기네 돈 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알죠? 6대, 7대, 8대1한테만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저녁에 또 전화 와서 그냥 그러면 10만 원 더 주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막 찬소리 하는데 뭐 또 얼마 더 주면 안 되냐. 계속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도 웃겨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장하고 얘기했더니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분이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데다가 하면은 얼마래요. 얼만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게 통천에 다행히 이게 확 찌그러진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빼내면 되나 봐요, 그걸요. 뭐 어떻게 하면 되나 봐요. 그래서 얼마인데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럼 현금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현금으로 했거든요. 되게 웃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과실이죠, 과실. 과실을 서로 있으면 서로 통치된 거 6대4, 7대3 이게 바로 뭐냐? 과실 상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무과실이니까 원래는 과실 상계를 안 되는데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참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